후보자님. 예. 참여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현재 부총리, 강동석 장관, 최용도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김병호 대법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진 않겠죠.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모르실 리는 없고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이미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서 위장 전입을 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장남이 1998년 3월에 중학교 입학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1998년 2월에는 1997년 8월 당시는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용산구 이촌동 소재 주소지로 이장 전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 아들의 그 학교에 관한 배정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장남이 2001년 3월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그때도 역시 2000년 8월 5일에 용산구 이촌동 강촌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지만 용산구 후암동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아들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교 근처인 후암동 근처로 배우자와 큰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남은 뜻한 바대로 제2고가 아닌 Y고로 진학을 했죠. 네. 그러자마자 고등학교 그 Y고에 입학한 날짜인 2001년 3월 2일에 다시 실거주지였던 이촌동 강촌 아파트로 바로 주소지를 변경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시기가 후보자님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시던 때인데 맞습니까? 2001년 3월 2일입니다. 2001년이면은 제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수원에서 1997년부터 그럼 그 중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시던 적이 있었죠? 비서실에는 98년 3월부터 2년간 있었고요. 네. 그 시기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변명하시는 거죠. 아니 네. 팩트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그 네. 시절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위장 전입만으로도 국무총리에서 낙마하고 대법관 후보로는 임명 제청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들어서부터 어느 순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위장 전입이라는 건 마치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불감증이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무지구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는 결국 국민의 여론인데 국민의 여론이 과연 위장 전입이라는 문제가 그 국무위원 후보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의 불찰이고 저의 그런 짧은 생각으로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2010년 8월에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위장 전입이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무려 60.1%입니다. 과반수를 넘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모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의 수장인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그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고 심지어 벌칙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녀 교육 문제라면 그것이 용납될 것처럼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군 배정이나 학교 배정의 용의를 위해서 그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행위가 주민등록 위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본인들은 부모로서 본인 자식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는 주거지로 옮겨서까지 학교를 갔으면 다른 부모들은 어떤가요? 다른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이 자기가 보내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면 국무위원 후보자께서는 주민등록법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위반했다고 벌칙을 부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변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이 문제를 않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보십시오. 다른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라는 그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법을 부과시켜서 위반 행위라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겠냐고요. 누가 그걸 듣죠? 역시 답변해 보십시오. 똑같은 답변입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주민등록법을 자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안행부에서 전입신고 절차 대폭 강화해서 올해 2월부터는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까지 새롭게 변경해서 시행 들어갔습니다. 자, 이 법을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제대로 시행하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과거에 자기 잘못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점은 제가 확실하게 각인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